오늘 영상에서는 경제학자와 여타 사회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로렌츠 곡선이라고 알려진 모델에 관해 배워보겠습니다. 로렌츠 곡선은 한 국가 내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보여주기 위해 활용되는 간단한 그래프입니다. 로렌츠 곡선이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방법은 한 나라 인구를 개별 5분위수로 나누어 그들이 벌어들인 소득의 크기를 도식화하는 것입니다. 로렌츠 곡선의 두 축에는 다음과 같이 이름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세로축에는 총소득의 누적 백분율을 표시합니다. 가로축에는 5분위수 인구를 누적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5분위는) 20%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프로 가서 이 두 축에 이름표를 붙입니다. 기본적으로 박스 형태입니다. 세로축은 뭐라고 표시할까요? 박스의 좌측은 총소득의 누적 백분율입니다. 가로축에는 인구 구성 비율을 표시하겠습니다. 이것을 5분위수로 분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름표를 표시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벌어들인 총소득은 0%에서 100%까지 20% 크기로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소득의 20%, 총소득의 40%, 60%, 80%에서 100%까지 자리를 잡습니다. 가로축에 인구 구성비를 표시하고 나면 개별 인구 구성비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총소득과 대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1분위 2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저 20% 구성비는 가장 가난한 5분의 1 인구를 나타냅니다. 이어 그 다음 20% 구성비로 40%, 60%, 80%, 100%까지 구성비가 있습니다. 이 모형의 배경에는 몇 가지 가정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단순한 가정은 한 국가의 총소득은 전체 국민에 의해 공유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로렌츠 곡선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좌표는 여기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지점이며 이 꼭지점은 100%의 소득을 인구의 100%가 벌어들이는 지점입니다. 또 다른 가정은 한 나라의 0%가 0%의 소득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벌지 않으니 총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로렌츠 곡선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좌표는 여기 아래 인구의 0%가 버는 제로 소득입니다. 모든 나라의 로렌츠 곡선에는 이 두 좌표를 연결하는 소위 평등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점 사이의 점선을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그 점선을 로렌츠 곡선 그래프의 중심을 관통하게 그립니다. 자, 이제 이 점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한 나라의 로렌츠 곡선이라면 인구의 개별 5분위수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동일한 크기를 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0%에서 20%까지의 인구 중 가장 가난한 5분의 1은 정확히 20%의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그걸 로렌츠 곡선의 한 점으로 표시하면 여기 20과 20이 상응하는 지점입니다. 내가 가장 가난한 5분의 1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소득과 정확히 같은 소득액을 벌어들였다면 예를 들어 80에서 100까지 부유한 5분의 1의 소득 점유율이 20%라면 그 말은 로렌츠 곡선의 또 하나 점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말은 이 나라에서 빈부격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점선이 곧 로렌츠 곡선인 나라는 완전한 평등이 존재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선을 완전 평등선이라고 부릅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세계 어느 나라든 완전한 평등이 존재하는 나라가 있나요? 비록 몇몇 나라들은 20세기 내내 우리가 보았던 공산주의 실험을 통해 완전한 평등을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어느 곳에서도 소득 분배가 완전히 평등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모든 나라에는 어느 정도 소득 불평등이 있습니다. 즉, 모든 나라의 로렌츠 곡선은 완전 평등선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존재합니다. 실제 국가의 로렌츠 곡선을 결정하려면 우리는 실제로 약간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음 수순으로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개별 소득 수준에 상응해 얼마만큼의 소득을 벌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찾고 그 정보를 사용하여 로렌츠 곡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글 퍼블릭 데이터 탐색기를 비롯하여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도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페이지는 1991년 이후 영국의 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용한 가장 최근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고 그 데이터를 사용하여 영국에 대한 로렌츠 곡선을 표시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붉은 선이 영국 인구의 최하위 20%가 벌어들인 소득액을 나타냅니다. 영국 인구 중 가장 가난한 20%의 2010년 소득 점유율은 총소득의 5.77%입니다. 로렌츠 곡선으로 돌아가서 영국에 대한 로렌츠 곡선을 그리고자 한다면 로렌츠 곡선에 표시할 수 있는 첫 번째 좌표는 인구 구성비 20%대로 소득 점유율이 총소득의 5.77%입니다. 그 지점이 여기쯤입니다. 제가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영국 가계 중 가장 가난한 5분의 1 인구의 소득 점유율은 총소득의 5.77%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프에 좌표 하나가 있다고 곡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돌아가서 영국 인구의 다른 5분위수 인구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2분위 20%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보자니 영국 인구의 2분위 20%가 벌어들인 2010년 소득은 11.38%입니다. 이제 로렌츠 곡선으로 돌아가서 그래프 어디에 그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제가 여기 49간과 11.38%가 조응하는 곳에 좌표를 찍고 싶을 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세로축에는 누적 백분율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으니까요. 그 말은 영국 가계 중 가장 가난한 20% 인구가 이미 벌어들인 소득 5.77%의 11.37%를 합산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서 영국 가계의 총소득 중 가장 가난한 40%가 버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38에 5.77을 합산하면 총소득의 약 17%가 되는데 바로 이 근처에 점을 찍습니다. 이제 제가 알게 된 것은 뭔가요? 영국 가계 중 가장 가난한 40%의 소득 점유율이 영국 총소득의 17% 정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영국 가계 중 소득 사다리의 하단부에 해당하는 40%가 벌어들이는 누적 소득을 확보했습니다. 계속해서 3분위 20% 인구의 소득액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중 60%까지의 소득이 나올 겁니다. 2010년 영국의 3분위 인구의 소득은 대략 16.20%입니다. 그것을 가장 가난한 40%의 소득인 17%와 합산하면 대략 33%가 산출되는데 이는 영국 가계 중 가장 가난한 60%가 벌어들인 소득입니다. 그것을 내가 표시하자면 바로 이 근처가 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영국의 소득 불평등의 크기를 곡선 형태로 표시하기 위한 몇 개의 좌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젠 4분위 20%를 살펴봅시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영국 가계의 4분위 수가 총소득의 약 22.60%를 벌어들였고 그걸 하위 60%가 벌어들인 33%와 합산합니다. 영국 하위 80% 가구의 소득 점유율이 총소득에서 56%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근처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5분위수 정보는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측했겠지만 영국 소득의 상당한 부분이 영국 가계 중 가장 부유한 20%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44%대입니다. 그것을 가장 가난한 80%의 소득인 55 또는 56과 합산할 수 있으며 이 그래프의 오른쪽 상단까지 쭉 따라가게 되면 100% 인구의 소득인 100%까지 치닫게 됩니다. 이제 로렌츠 곡선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확보했고 곡선을 그리려면 이들 점을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방금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2010년 영국에 대한 로렌츠 곡선을 도출했습니다. 로렌츠 곡선은 영국 인구를 개별 5분위수로 나눠보면 분위별로 특정 비율의 소득을 획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실 하위 20%는 총소득에서 약 5.7%를 벌었고 부유한 상위 20%의 영국 가계는 44%를 벌었습니다. 자, 내가 직접 가서 자료를 찾지 않고 누군가 이 그래프를 나에게 제공했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내가 영국 인구의 개별 5분위수가 얼마를 버는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영국 가계 중 가장 부유한 5분위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말하고 싶다면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이 지역이 부유한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로렌츠 곡선까지 올라가서 세로축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56% 정도니까 최상위 5분위 수의 소득 점유율이 총소득의 44%라는 말입니다. 나머지 56%는 영국 인구의 하위 80%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이 그래프를 통해 얻은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선 로렌츠 곡선 자체는 한 나라의 소득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균등한 국가와 비교해 불균등한 국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이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 나라가 영국보다 더 균등하게 소득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로렌츠 곡선상의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 가장 부유한 소득 5분위 수가 총소득의 30%를 챙길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여기에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하위 80%의 소득 점유율이 70%에 이르므로 부유한 최상위 5분위 수는 총소득에서 단 30%를 벌어들입니다. 부유한 최상위 5분위 수가 총소득에서 단 30%를 벌어들이는 이 나라는 영국보다 더 평등할 겁니다. 자 그럼 같은 나라의 하위 5분의 1이 전체 소득의 10%를 번다고 칩시다. 그걸 점으로 찍으면 여기입니다. 이와 같은 이 나라의 로렌츠 곡선은 놀랄 것도 없이 완전 평등선에 더 근접하게 됩니다. 이걸 해석하자면 더 평등한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로렌츠 곡선은 완전 평등선에 더 근접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불평등이 더 심한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상위 5분위 수가 전체 소득의 60%를 챙긴다면 어떨까요? 그 경우에 로렌츠 곡선이 어떤 모양일지 잠깐 살펴봅시다. 한 나라 가계의 가장 부유한 5분위 수가 소득의 60%를 가져갔다면 나머지 사람에게는 40%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그 나라의 로렌츠 곡선은 이런 모양일 겁니다. 하위 5분의 4가 총소득에서 불과 40%를 벌었고, 예를 들어 최하위 5분의 1이 전체 소득의 불과 3%를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로렌츠 곡선의 모양은 이와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로렌츠 곡선이 완전 평등선에서 더 멀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해석하자면 상대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로렌츠 곡선은 완전 평등선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에 대해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로렌츠 곡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앞서 활용한 웹사이트에 가보면 보시다시피 전 세계 어느 나라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5분위 수를 기준으로 에스토니아인이 얼마를 버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영국보다 더 평등한 나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가장 부유한 5분의 1이 버는 소득이 영국의 최상위 5분의 1의 소득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세 나라 중 가장 평등한 나라이며 적어도 가장 부유한 5분위 수의 소득 점유율이 총소득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는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의 데이터를 활용하든 로렌츠 곡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렌츠 곡선을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평등한지, 불평등한지에 관한 간단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국가의 로렌츠 곡선이 그래프 중간에 있는 점선에 가까울수록 그 나라 내부의 소득 분배는 더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 나라의 로렌츠 곡선이 점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 나라 내부의 소득 분배는 더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